자, 오늘 배울 내용은 집합 사이의 포함관계. 자, 집합 사이의 포함관계. 그러니까 집합을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두 개 이상의 집합, 아니 그냥 단순하게 두 개만 가지고 얘기할게요. 두 개의 집합의 관계를 갖다 얘기할 거예요. 두 개의 집합의 관계를 얘기할 건데,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분집합이라는 관계가 있어요. 부분집합이라는 관계는 어떤 거가 부분집합이라고 하냐면,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이 1하고 2를 갖고 있어요. 자, B라는 집합이 1하고 2하고 3하고 4를 갖고 있어요. 맞습니까? 그렇다면 A에 있는 원소가 이게 A의 원소 X라는 거예요. X는 뭐다? A의 원소이다. 그렇다면 X는 B의 원소이다. 만족해야 안 해요? 자, 이걸 풀어서 써줄게. 풀어서 말해줄게. 무슨 말이냐면 A에 있는 원소는 전부 다 B에 있다라는 뜻이야. 오케이? 자, A에 있는 원소 X는 전부 다 B의 원소이다 라는 거예요. 알겠죠? 이 말뜻 이해되세요? 자, 이걸 만족하게 될 때 여기 있는 이 A라는 집합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부분집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됐다는 뜻이죠? 자, 부분집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말 그대로 부분인 거야. 부분. 그죠? 자, B라는 집합이 누구예요? 1, 2, 3, 4가 있죠. 1, 2, 3, 4. B의 전부는 1, 2, 3, 4야. 그지? 그 1, 2, 3, 4를 갖다가, 그러니까 거기 B에 있는 원소 1, 2, 3, 4를 갖다가 1하고 2만 끄집어내서 새로운 집합을 만들어 준 거죠. 그러니까 B에서 부분이 되는 거잖아. B의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는 집합이기 때문에 부분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냥 부분집합이 아니라 두 집합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B를 언급을 해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B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A는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A는 그죠? B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은이는 딸이야. 맞아 틀려? 뭐지? 네가 내 딸이야? 아니잖아. 그지? 너희 엄마 딸이잖아. 성은이는 너희 엄마의 딸이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잖아. 성은이는 딸이다 이러면 안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돼요? 즉 주체가 되는 집합을 언급을 해줘야 됩니다.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언급을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리고 여기 교재에는 안 써져 있지만 부분집합이라고 할 때 부분집합을 갖게 되는 여기 있는 원래집합 있죠? 요 놈을 우리끼리 그냥 정해 놓을게요. 모집합이라고 정해 놓을게요. 뭐라고요? 모집합. 여기 있는 모집합에서 모자는요, 어미 모자를 쓰는 거예요. 엄마가 돼가지고 이렇게 큰 집합이 있고 여기에서 일부분으로 부분집합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 집합, 아들 집합, 아들 집합, 딸 집합, 아들 집합, 자녀 집합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이해되십니까? 괜찮아요? 부분집합 의미 아셨죠? 자, 그러면 부분집합을 표현하는 기호를 아셔야 되는데 부분집합은 일반적으로 포함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자, 내가 아까 여기서 뭐라 그랬어?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얘기했잖아. 손이 얼어가지고. 그죠?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조금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B는 A를 포함한다. A는 B에 포함된다. 또는 B는 A를 포함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포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고. 부분집합으로서. 원소로 들어가는 거는 속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죠? 원소이다는 속한다야. 부분집합이다는 포함한다, 포함된다고요. 알겠죠? 근데 포함하다를 영어로 바꾸면 뭐냐면 영어로 바꾸면 contain이라는 거야. contain. 들어봤어요? 어디서 들어봤어? contain 어디서 들어봤어? 영어 단어 외운 거야? 외운 것 중에 contain이 있었어? 그거 말고도 실생활에서도 컨테이너를 쓰는 게 있어. 컨테이너 박스 있잖아. 거기 안에 뭐 집어넣잖아. 그죠? 컨테이너 할 때 그 컨테인이 포함된다, 포함한다 이런 뜻이에요. 포함한다는 뜻이야. 컨테인. 그래서 컨테인의 영어 단어 C에서 C자를 변형해서 이러한 기호를 만들어 준 거야. 오케이? 원소이다는
엘리먼트에서 2를 따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준 거죠. 근데 부분집합이라는 컨테이너에서 C를 따서 이런 모양으로 기호를 만들어 주는 거야. 즉 여기 있는 요거가 A가 B의 부분집합이야. 자, 그러면 큰 쪽으로 입을 벌려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B를 왼쪽에 쓰고 A를 오른쪽에 쓴 다음에 이런 식으로 써도 틀린 건 아니야. 맞는 거야. 알겠니? 이게 부분집합이다라고 하는 기호 표현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주의할 점.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여기 있는 요놈은 원소고요. 요놈은 집합이에요. 알겠죠? 이 생긴 모양 그대로 원소고 생긴 모양 그대로 집합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근데 만약에 이런 기호가 있어요. 그럼 요놈의 왼쪽하고 오른쪽은 둘 다 보다 얘도 집합으로 생각하셔야 되고요. 얘도 집합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런 판단을 뭘 보고 한다? 가운데 있는 요 기호 표현을 보고 한다. 기호가 2자리가 있느냐 아니면 C가 있느냐, 그러니까 삼지창이 있느냐 이지창이 있느냐 이 차이야. 삼지창이면은 동그란 쪽에는 무조건 원소가 있고 벌려진 쪽에는 무조건 집합이 있는 거야. 이지창에 있으면 동그란 쪽에는 무조건 집합이 있고 벌려진 쪽에도 무조건 집합이 있는 거야. 생긴 모양 그대로 집합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조금 이따 이것 때문에 헷갈리는 부분이 나와요. 근데 지금 한 말을 잘 기억해 두세요. 얘가 집합이냐 원소이냐는 무엇으로 판단한다? 가운데 있는 기호로 판단한다. 기호가 삼지창짜리냐 이지창짜리냐. 알겠지? 잘 기억합시다. 자, 그리고 부분집합이 아닐 수도 있어요. 부분집합이 아닌 건 짝대기를 그으시면 돼요. 당연한 거죠? 됐어? 그지? 뭐 니네 실생활에서도 그러잖아. 뭐 어떤 또 미안한데 그러니까 원래 민경이랑 성은이랑 친구였다라고 해봐. 친구였는데 이제 민경이가 신입생으로 온 거야. 신입생으로 와서 윤섭이를 못 봤어. 그래가지고 막 둘이 막 대화하다가 야 윤섭이라는 애 뭐 얼굴 어때? 잘생겼어? 그 물어보잖아. 그럼 성은이가 에이 아니야. 손을 가로졌잖아. 그치? 아니다라는 게 가로젓는 표현이잖아. 그래서 수학도 똑같아. 이렇게 가로젓다. 미안하다 윤섭아. 오늘도 너 좀 쓰자. 뭐 이렇게 아니다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똑같아요. 수학도 다르다 그것도 같지 않다 이렇게 짝대기 그으면 그렇지 않다라는 부정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됐죠? 괜찮아요? 자, 그리고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이게 부분집합이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자, 두 개의 집합을 갖다가 우리가 원래 벤 다이어그램 그리면 이렇게 그려야 되잖아. 얘가 A고 얘가 B잖아요. 원래는 이렇게 그리는 게 일반적이에요. 여기 보세요. 일반적으로 원래 이렇게 눈깔처럼, 이 눈처럼 생겼잖아. 눈깔, 그지? 눈처럼 생기는 게 일반적인 건데, 부분집합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안쪽에다가 그려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럼 여기에 원소를 실제로 써볼까? 이렇게 돼 있으니까 A에는 1하고 2가 있고요. B에는 누가 있어요? 1, 2, 3, 4가 있잖아. 근데 B는 요놈 전체거든. 1, 2는 여기 썼으니까 3하고 4만 바깥쪽에 쓰시면 돼요. 그럼 어쨌든 B라는 주머니 안에 1, 2, 3, 4가 다 있는 거잖아. 이해돼? 아시겠어? 여기다가 똑같이 또 1, 2 또 쓰시면 안 돼요. 이렇게 쓰면 안 돼. 알았죠? 자, 좋습니다. 자, 그럼 부분집합의 성질을 보도록 합시다. 여기 있는 내용이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자, 봅시다. 세집합 ABC에 대해서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돼요. 앞으로 니네가 공집합이 돼 있고 부분집합이다. 여기 어떤 집합이 써있든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무조건 참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공집합은 항상 부분집합이 될 수밖에 없어. 왜?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원소가 여기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왜?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시겠어? 이해돼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A는 A의 부분집합이다. 뭐예요? 똑같은 집합을 써놓고 부분집합이 됐으면 얘도 참이란 얘기예요. 선생님 부분이라고 했는데요? 아니잖아요. 말뜻으로는 부분을 썼지만 원래 뭐였어? 부분집합의 정의가 뭐였냐면 이거예요. 여기에 있는 모든 원소가 다 여기에 있기만 하면 돼요. 그렇다면 잘 봐.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A에 있어 없어? 있지. 맞아요? 그러니까 얘도 참인 거예요. 항상 어떤 집합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에요. 자, 이 말은 거꾸로 하면 어떤 집합이 있어. 걔는
자기 자신을 부분집합으로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집합이 서로 부분집합이 될 수 있는 거야. 이거 이해돼요? 아시겠어요? 그냥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부분이니까 무조건 작아야 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부분집합은 자기 자신까지 포함하는 거야. 자, 그렇다면 A가 1, 3을 원소로 갖고 있다고 쳐봐요. 그럼 요놈의 부분집합을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가 있어요. 1, 3의 부분집합은 누가 있을까? 1, 3의 부분집합 누가 있을까요? 몇 개 있겠죠? 그죠? 근데 그거를 아무렇게나 막 쓸까? 아니야. 개수가 적은 것부터 쓰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야지 여러분이 빠뜨리지 않고 쓸 수 있단 말이야. 개수가 적은 거. 자, 원소 몇 개짜리부터 쓸까? 성은아, 원소 몇 개짜리부터 쓸까? 한 개짜리? 서연이는? 개수 제일 적은 거 몇 개일까? 1, 3의 부분집합 중에서 개수가 제일 적은 거. 한 개짜리? 1이 있어서 1이라고 얘기한 거야? 자, 2, 3의 부분집합이라고 할게. 요놈의 부분집합 중에서 원소가 개수 제일 적은 게 누굴까요? 누굴까요? 내가 한 개면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끌고 있을까? 두 개짜리라고? 걔는 원소가 제일 많은 거겠죠? 두 개짜리는? 원소가 개수가 제일 적은 거. 0개짜리 있을 거 아니야, 그래. 0개짜리 있잖아, 그지? 공집합은 항상 부분집합 된다며. 그럼 요놈의 부분집합 중에서 공집합부터 먼저 쓰는 거야. 알겠어? 됐어요? 야, 누구의 부분집합 구해라.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다른 조건이 없는 그냥 부분집합 구해라 라고 하는 말이 있으면 공집합부터 쓰는 거야. 알겠어? 공집합 원소 1개짜리야. 그럼 원소 1개짜리 누구 있어? 원소 1개짜리 집합 중에서 요놈의 부분집합이 될 수 있는 거 누구 있어? 2만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 또 3만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 그지? 많이? 그 원소 1개짜리 또 있어요? 없죠? 그럼 원소 2개짜리는 2, 3. 자기 자신도 부분집합으로 가질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많이? 몇 개? 4개를 써주시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4개를 써주시면 요놈이 2, 3, 2하고 3을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 A의 부분집합의 종류들이 되겠습니다. 이거 말고는 또 다른 부분집합은 없고요. 알겠죠? 그죠? 됐죠? 근데 좀 이따 뒷부분에 설명할 거긴 한데, 자, 어떤 B라는 집합이 있는데 얘는 X하고 Y를 원소로 갖고 있어요. 그럼 요놈의 부분집합 구해라 라고 한번 물어볼게. 공집합, 그 다음 뭐? X, 그 다음 Y, 그 다음 XY. 몇 개야? 부분집합 몇 개야 총? 4개죠? 이것도 몇 개였어? 4개였지? 이것도 몇 개였어? 4개였지? 개수가 어때요? 똑같아요. 이번엔 원소를 AB 갖고 있는 집합의 부분집합 구해볼까? 걔도 4개예요. 원소를 기억하고 니은 갖고 있는 부분집합 구해볼까? 걔도 4개죠? 그죠? 원소의 종류하고는 상관없이 그 집합의 원소가 몇 개냐에 의하여 부분집합의 개수가 결정이 돼요. 원소가 1, 2로 있든 2, 3으로 있든 5, 7로 있든 X, Y로 있든 A, B로 있든 P, Q로 있든 누구로 있든지 상관없이 원래 집합의 원소가 몇 개냐로 부분집합의 개수가 결정이 돼요. 알겠습니까? 그 부분을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야. 좀 이따 보시면 알아요. 알겠죠? 자, 아무튼 부분집합에 대해서 지금 성질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자, 두 번째 성질은 뭐냐? A는 B의 부분집합이야. 그리고 B는 C의 부분집합이야. 뭐야?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B에 있는데 B에 있는 모든 원소도 C에 있는 거야. 그렇다면 A는 C의 부분집합 되는 거야. 너무나 당연한 거야. 자, 이거 이해가 안 될 테니까 벤다이어그램으로 볼게.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A라는 주머니가 있는데 A라는 주머니가 B라는 주머니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B가 C의 부분집합이니까 B를 포함하고 있는 C라는 주머니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지. 이 상태에서 B만 지워볼까? B만 수재이, 윤섭이,
지워볼까? 예, 그럼 어때요? A라는 주머니도 C라는 주머니 안에 있는 걸로 볼 수 있네요. 그렇다면 A는 C의 부분집합이 된다, 안 된다? 된다. 됐어요? 이해되셨죠? 괜찮죠? 자, 그러면 서로 같은 집합이라고 하는 말을 보도록 합시다. 서로 같은 집합, 당연히 원소가 같은 집합을 서로 같은 집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습니까? 원소가 A란 집합에 있는 원소랑 B란 집합에 있는 원소랑 똑같아요. 그럼 서로 같은 집합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것을 우리는 A랑 B랑 같다라고 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A랑 B랑 같은 것을 어떻게 보시냐면 이렇게 봐요. A가 B의 부분집합인데 B도 A의 부분집합이야. 그렇게 되려면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B에 있고 B에 있는 모든 원소도 A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 원소가 똑같이 있을 수밖에 없지. 이해돼요? 예, 그런 상황에서 A랑 B랑 같다라고 얘기하고 서로 같은 집합이라고 얘기하고 기호로는 A는 B를 쓰시면 됩니다. 서로 같지 않은 집합은 A는 B가 아니다 라고 쓰시면 되고요. 별거 아니죠? 됐죠? 괜찮아요 여기까지? 자, 계속 가겠습니다. 자, 진부분집합 조금 이따가 보시고요. 부분집합의 개수부터 먼저 볼게요. 자, A란 집합이 원소가 A1, A2, A3 쭉쭉쭉 AN이라는 원소가 있어요. 원소 몇 개 있니? N개 있는 거 아니에요? 어? 아니 무슨 말이냐면 봐봐. A1도 있고 A2도 있고 점점점 A10까지 있다라고 쳐봐. 원소 몇 개야? 10개잖아. 왜 10개야? A1부터 A10까지 센 거니까 10개잖아. 그럼 A1부터 AN까지 센 거니까 원소 N개라는 거 아니야. 맞아? 자, 원소가 N개 있는 집합 A가 있어요. 그놈의 부분집합을 다 구해라가 아니라 부분집합이 몇 개냐만 물어보는 거야. 아까 원소 2개짜리 부분집합 몇 개 있었어? 원소가 2개 있으면 부분집합 개수 몇 개였어? 4개였잖아. 그지? 1, 2로 있든 2, 3으로 있든 3, 7로 있든 5, 7로 있든 XY로 있든 P2로 있든 누가 있든지 상관없이 원소가 2개 있으면 부분집합 무조건 4개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도 원소가 누가 있든지 상관없어. 원소가 몇 개 있는지만 알면 돼. N개 있는 거야. 원소가 N개 있으면 2의 N승 계산하면 돼요. 아까 원소 2개짜리가 부분집합 몇 개라 그랬죠? 부분집합 줄여서 부집이라고 쓸게요. 원소가 2개예요. 원소가 2개면 부집수 몇 개라 그랬어? 4개라 그랬지. 이 4개가 어떻게 나온 건 줄 알아? 2의 2승 계산해서 나온 거야. 그 원소가 3개짜리면 부분집합 몇 개일까요? 2의 3승 계산하면 돼요. 8개예요. 잘 모르겠죠?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볼게요. A라는 집합이 누구 할까? 1, 2, 3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연합의 부분집합을 한번 직접 구해볼게. 자, 구하면 원소 1개짜리부터 간다라고 했어요. 누구예요? 공집합. 원소 1개짜리는 1, 2, 3 됐니? 원소 4개짜리는 아야 4개짜리를 멍청아. 2개짜리는 서연아? 2개짜리? 요놈의 부분집합 중에서 원소 2개짜리? 집중해요. 원소 2개짜리 부분집합 누구 있어? 누구 있어? 아니 1, 2, 3의 부분집합 중에서 원소 2개짜리 1, 2 또 그래 2, 3도 있을 거 아니야. 그냥 얘기하면 돼. 머릿속으로 그거 고민했지. 1, 2 먼저 할까 2, 3 먼저 할까 1, 3 먼저 할까 고민했지. 상관없어요. 근데 앞에 나온 2개부터 먼저 하는 게 좋잖아. 그지? 그래서 1, 2 그 다음 2, 3 간 거야. 그 다음 또 있지? 누구 있어? 성원이 누구 있어? 네, 좋습니다. 1, 3이 있어요. 이거 말고 또 있어요?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순서대로 쓰시면 돼. 순서대로 하나씩. 알겠니? 자, 그 다음에 원소 3개짜리 누구 있어요? 1, 2, 3 있겠죠? 원소 4개짜리 누구 있어요? 없어요. 그럼 끝난 거예요. 부분집합. 몇 개인지 세볼래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개. 8개 마저 틀려. 만약에 원소가 A, B, C로 바뀐다라고 치더라도 8개인 거 똑같겠지. 이 내용 이해되니? 원소가 누가 있는지는 전혀 상관없이 원소의 개수가 몇 개냐로 부분집합 개수가 결정되는 거야. 너 어떻게 계산한다? 2의 거듭제곱 계산한다. 지수 계산하는 거야. 니네 중2 때 지수 배웠잖아. 그지? 알겠어? 됐냐? 이해돼요? 근데 왜 2의 거듭제곱 계산이 되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할 텐데. 궁금할 텐데. 안 궁금한가? 네, 경우의 수 기억나요? 경우의 수? 경우의 수? 야, 수재이가 티셔츠가 2개 있고요. 바지가 3개 있어요. 그럼 내가 옷을 입을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5가지? 5가지? 내가 티셔츠가 A하고 B 2개 있고 바지가 1하고 2하고 3 2개 있어요. 내가 옷을 입을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5가지? 6가지. 5가지 되면 변태되는 거야. 왠 줄 알아? 내가 이것만 입잖아. 그럼 변태지. 그럼 안 되잖아. 그지? 나 변태만 되면 안 되죠. 요거와 요거를 연결짓는 쌍이 만들어져야 되죠. A1, A2, A3, B1, B2, B3. 그때 상위의 경우에서 2와 하위의 경우에서 3을 곱해서 6가지라고 나온 거죠. 곱의 법칙 쓰인 거죠. 이해되세요? 그거랑 똑같아요. 잘 봐. 내가 1, 2, 3의 부분집합이 왜 8개가 나오는지를 보여줄게. 1이라는 원소와 2라는 원소, 3이라는 원소에 대해서 내가 새로 만들어줄 부분집합은 1이라는 원소를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돼. 맞아? 갖는 것을 동그라미라고 하고 안 갖는 것을 X표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내가 1이라는 원소에 대해서 얘를 갖는다, 안 갖는다로 생각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2가지야. 그리고 그때마다 2라는 원소를 갖는다, 안 갖는다 생각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 2가지. 3이라는 원소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2가지. 무슨 말이냐? 1이라는 놈을 가질 때 1이라는 놈을 안 가질 수도 있는 거죠.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는 거야. 근데 1이라는 놈을 가질 때 2라는 놈을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1을 갖고 2를 갖고 있는데 그때 3도 가질 수 있고 안 가질 수 있는 거잖아. 뭔 말인지 알아? 나뭇가지 그림. 근데 1을 갖고 2를 안 갖는데 3을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지. 그럼 이런 형태로 똑같이 만들어 보면 총 몇 가지가 나와요? 8가지가 나오죠. 여기는 요 경우가 뭐예요? 1, 2, 3. 요 경우는 뭐야? 1, 2. 아니야? 그죠? 요 경우는 뭐예요? 5x5 뭐야? 1, 3. 5xx 뭐야? 1. 됐니? 이거 뭐야? x55 이거 뭐야? x55 2하고 3만 갖고 있는 거. 예. 그 다음 x5x 이거 뭐야? x5x 뭐야? x5x 2만 갖고 있는 거 얘잖아. 그 뭐야? xx5는 3만 갖고 있는 거 얘잖아. xxx는 뭐야? 다 안 갖는 거 뭐? 공집합 8개 다 나오죠? 이해돼요? 경우의 수 계산이야. 갖는다, 안 갖는다 라고 하는 경우의 수 계산이기 때문에 2의 원소 개수만큼 거듭제곱을 해주시면 돼요. 그게 부분집합의 원소의 개수예요. 알겠어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원소가 7개짜리 집합이 있어요. 요놈의 부분집합 몇 개니? 몇 개예요? 자, 이렇게 바로 안 나오는 이유가 여러분이 2의 7승을 계산을 안 했기 때문이야. 안 해봤기 때문이야. 그죠? 니네 중학교 1학년 때 공부를 안 했기 때문이야. 중학교 1학년 때 소인수분해하면서 2의 10승까지 숫자 외우라는 거 안 했었어? 안 했었어? 그럼 지금 하면 돼. 알았죠? 여러분 2의 1승부터 2의 10승까지 숫자를 계산해서 외우세요. 2의 7승이 128이 바로 나와야 돼. 여러분 수학하고 있잖아. 수학하면 숫자에 대해서 좀 익숙한 숫자들은 니네가 좀 기억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떤 거는 기억하고 있는 것도 있어. 니네 17이라고 하는 숫자를 봤을 때 얘 소수라고 바로 알 수 있잖아.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거잖아. 17이라는 숫자의 어떤 특징성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거 아니야? 23이 소수야 아니야? 알잖아. 소수잖아. 27은 소수 아니잖아. 왜? 3구 27이니까 소수 아니네. 이런 것들로 여러분이 숫자에 대한 어느 정도 분별력들은 있다고요. 그렇다면 256이라는 숫자를 보면서 아무런 생각도 없다면 문제가 있는 거지. 256이라는 숫자를 보면서 여러분은 2의 8승이라는 것을 떠올리셔야 돼요. 알겠어요? 또 마찬가지로 225라는 숫자가 있어요. 225. 225를 보면서 아무런 생각도 없으면 안 되잖아. 225가 뭐야? 뭐야? 15의 제곱이잖아요. 제곱근 할 때 배웠잖아요. 그죠? 289. 17의 제곱. 그러니까 이런 숫자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특히 부분집합 계산에서는 2의 거듭제곱 계산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내가 오늘 숙제를 하나 내주는 거야. 2의 1승부터 2의 10승까지는 여러분이 숫자를 계산해서 알아두셔요. 숙지해두세요. 알겠죠? 2의 8승 물어봤을 때 256 얘기 못하면 안 돼요. 성은이 알겠죠? 512는 2의 몇 승이에요? 512. 아깝다. 9승이에요. 알겠죠? 서연아! 어디 보고 있어? 이거 외워오셔야 돼요. 알겠죠? 2의 1승부터 2의 9승까지 숫자 외우기. 2의 10승까지 숫자 계산해서 외우기. 2의 10승은 1024. 외우세요. 부탁인데 제발. 여러분 수학 나 위해 공부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을 위해 공부하는 거예요. 알겠죠? 외우라고 하면 제발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진부분집합이라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부분집합 앞에 진짜가 붙었죠. 진짜. 그죠? 진이라는 말이 붙었어요. 자, 그러면 진부분집합은 무엇이냐? 진짜 부분집합이야. 진짜 부분집합. 진짜 부분인 거지. 성훈아! 자, 진짜 부분인 거예요. 알겠죠? 자기 자신은 부분이라고 볼 수 없잖아. 그지? 근데 부분집합에서는 자기 자신까지 셌죠? 그죠? 그럼 진 부분집합은 자기 자신 하나만 빼는 거예요. 누굴 뺀다고요? 자기 자신 하나만 뺀다. 그럼 여기 있는 1, 2, 3의 부분집합은 8개. 1, 2, 3의 진부분집합은 자기 자신 하나 제외하고 7개. 2의 n승 마이너스 1을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 부분집합 계산한 것들 중에서 자기 자신 한 개만 빼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야. 알겠냐? 이해되세요? 괜찮아요? 자, 진부분집합은 무엇이다? 부분집합들 중에서 자기 자신 아닌 거. 그게 진부분집합이야. 알겠죠? 자기 자신을 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5번은 문제를 직접적으로 풀면서 말씀드릴게요. 이걸 봐도 여러분이 이해가 바로 안 될 거야. 문제를 풀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특정한 원소를 반드시 갖거나 또는 특정한 원소를 반드시 원소로 갖고 있지 않는 부분집합 물어보는 거야. 자, 문제를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어떤 A라는 집합이 있는데요. 원소가 1, 2, 3, 4, 5가 있어. 자, 그럼 질문을 한번 해볼게. 자,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A의 부분집합 중 이 살을 안 갖는 부분집합. 뭐라고요? 이 살을 안 갖는 부분집합이래요. 그죠? 걔가 몇 개냐라는 질문을 했어. 그럼 잘 모르니까 직접 구해 볼게요. 이 살을 안 가져야 돼. 그래 안 그래? 이 살을 안 가져야 돼? 그러면 처음부터 없던 원소라고 취급하면 되는 거 아니야? 처음에 있던 원소가 1, 3, 5 3개밖에 없는 거야. 그럼 1, 3, 5 갖다가 부분집합 계산해주면 그거는 2, 4를 안 갖고 있는 부분집합이겠네. 괜찮냐? 이해되냐? 즉 공집합 1, 3, 5, 1, 3, 3, 5, 1, 5, 1, 3, 5 8개. 이해돼? 써볼게. 공집합 1, 3, 5, 1, 3 나도 쓰는 거 귀찮아.
15, 1, 3, 5. 8개 맞죠? 됐죠? 자, 이번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1번과 완전 반대되는 질문이에요. 여기 봐. A의 부분집합 중 2와 4를 반드시 갖는. 갖는인데. 이거죠? 갖는 부분집합. 자, 2하고 4를 반드시 갖고 싶대요. 그럼 이거 몇 개일까요? 내가 부분집합 만들 때 1, 2, 3, 4, 5라는 원소에 대해서 야, 너를 가질지 안 가질지 고민하는 게 서로 다른 부분집합을 만들어주는 거 아니야? 서로 다른 걸 만들어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다른 거? 이해돼? 그러면 갖는다 안 갖는다 고민을 해줘야 되는 게 서로 다른 집합을 만들어주는 건데 2하고 4를 반드시 갖는다며. 그럼 부분집합 만들기 이전에 먼저 2, 4부터 미리 뽑아놓고 대기하고 있는 거지. 2, 4 먼저 딱 뽑아놓고 거기에 1, 3, 5를 추가할지 안 할지 고민만 하면 되잖아. 그 고민에 의하여 만들어진 게 얘네들 아니냐? 그지? 그럼 몇 개야? 8개야. 직접 써볼까? 직접 쓰는 거 어떻게 쓰는 줄 알아? 서로 달라지는 놈들이 얘네들인데 얘네들한테 이사가 와서 자, 뽑히는지 안 뽑히는지 고민하느라 고생이 많았다. 우리는 뽑혀 있었거든 하고 이사가 재수없게 나중에 등장해서 여기 이사 때려 박히는 거야. 그럼 얘는 뭘로 바뀌어? 이사로 바뀌죠.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럼 얘는 뭘로 바뀌어요? 2, 4, 1로 바뀌는 거야. 얘는 뭘로 바뀌어? 3, 2, 4로 바뀌는 거고.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2, 4를 안 갖는다라고 하면 처음부터 없던 놈 취급하면 돼. 그럼 나머지 원소를 갖다가 부분집합 계산을 하면 돼요. 2의 원소승이라고 하는 2의 3승 계산. 알겠니? 근데 요놈이랑 전혀 반대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2, 4를 반드시 갖는다라고 하는 게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개수를 구하는 거에 있어서는 똑같이 2의 3승으로 계산한다고. 왜 그러냐면 잘 봐. 1, 2, 3, 4, 5 갖다가 부분집합 만드는 건데 2, 4를 여기 보세요. 2, 4를 안 갖는다라 그랬잖아. 그럼 요놈으로 인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야. 요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야. 안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무조건 야 너는 X가 돼야 되는 거야. 이해되니? 3은 두 가지야. 4는 한 가지야. 5는 두 가지야. 이걸 싹 다 곱한 게 부분집합의 개수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2의 3승 계산되는 거죠? 곱하기 1은 필요가 없으니까? 맞니? 근데 2사를 반드시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똑같아. 봐봐. 2사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 그럼 2사는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된다. 2사는 반드시 갖고 있다. 야 너도 동그라미고 너도 동그라미인 거잖아. 그럼 생각할 수 있는 경우의 수 1은 두 가지. 2는 무조건 뽑혀야 된다. 한 가지. 3은 두 가지. 4는 한 가지. 무조건 뽑혀야 된다. 한 가지. 이해돼? 4, 5는 뽑힐지 안 뽑힐지 모르니까 두 가지. 역시 얘도 개수 생각하면 8개가 나오죠. 알겠어요? 반대되는 내용인데 어쨌든 문제에서 갖는다, 문제에서 갖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이런 문제가 있으면 걔네들 빼놓고 나머지 갖다가 부분집합 수 계산해 주시면 돼요. 직접적으로 써라라고 하면 이런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되겠지만 개수만 물어보면 그냥 걔네 제외하고 쓰시면 돼. 이걸 난 뭐라고 부르느냐? 깍두기 문제라고 불러요. 깍두기 뭔지 알아요? 좀 세대 차이가 날 수도 있는데 이거만큼 좋은 게 없어가지고 깍두기라는 게 뭐냐면 요즘은 사라진 문화 중에 하나거든요. 요즘은 애들이 골목에서 뛰어놀거나 이런 거 하니? 안 하지. 니네 술래잡기라는 게임 알아요? 뭔지 알아요? 이렇게 숨어있다가 야 100가지 센 다음에 뭐 사람 찾아 이렇게 하는 거 하잖아. 그럼 막 얘는 막 담장 넘어가서 남의 집 몰래 숨어있고 숨바꼭질. 술래잡기. 숨바꼭질. 술래잡기. 그렇지. 숨바꼭질. 미안하다. 맞아. 숨바꼭질 이런 거 하잖아. 그러면 이제 몰래 막 숨어있다가 막 백센 야 다 숨었냐? 아직 안 숨었어. 나 찾는다. 아니야 10만 더 막 이런 거 하잖아. 안 해봤냐 얘네? 해봤냐? 수련회 가면 그런 거 하나? 옛날에는 놀 문화가 없어서 PC방도 없고 하다 보니까 남자애들이 막 학교 끝나고 오면은 그때는 학원들도 안 다녔거든. 학원비가 너무 워낙 비싸가지고 학원 안 다니는 애들은 이제
골목에 나와서 피구하고 막 숨바꼭질하고 막 그러고 놀았단 말이야. 근데 그런 거 노는데 내가 학교에서 체육 시간에 축구하다가 발목을 삐었어. 그럼 잘 못 뛸 거 아니야. 숨바꼭질 기본적으로 걸리면 막 뛰어야 되잖아. 근데 잘 못 뛴다고. 잘 못 뛰는 애가 술래하면 재밌어, 재미없어? 재미없어. 걔가 계속 술래해야 되거든. 재미가 하나도 없어. 대충 뛰어도 된다고. 농락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그런 친구들은 술래에서 빼준다고. 같이 놀게는 해주는데 술래는 안 하게 빼주는 거야. 그걸 깍두기라 그래. 야, 너 다리 다쳤으니까 깍두기 해. 이런 거거든. 얘 똑같잖아. 문제에서 2하고 4를 언급하고 있죠? 그럼 2하고 4가 깍두기가 되는 거야. 알았어? 반드시 2는 들어가야 돼. 반드시 4도 들어가야 돼. 이런 식으로 2하고 4가 반드시 들어가니까 2, 4를 깍두기로 하고 나머지 애들이 가위바위보 할 거 아니야. 부분집합 계산한다고. 알겠냐? 이해됐냐? 이 문제는 깍두기 문제라고 해서 유명한 문제야. 이 문제는 시험 문제 한 문제 꼭 나와요. 안 나오면 내가 아이스크림 쏠게. 알았죠? 이거 시험 볼 때쯤은 좀 더운 여름일 거야. 늦여름이니까 아이스크림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거야. 시험 문제 안 나오면 내가 아이스크림 쏜다잉? 됐죠? 이해되시죠? 자, 근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설명한 내용이 여기 지금 내용이에요. 자, 보세요. 원소가 n개 있는 집합 A가 있는 거야. 근데 그 n개 중에서 특정한 k개를 반드시 원소로 갖고 싶대. 그러면 그 k개 제외하고 부분집합 계산이죠. n마 k승 해주면 되는 거죠. 아까 5마 3, 5마 2승 해서 3승한 거잖아. 2에 3승 계산한 거잖아. 5개에서 2개 빼고. 이해돼요? 원소로 안 갖는다라고 하는 것도 똑같아요. 걔도 k개만큼 성원아! k개만큼 빼고 2에 거듭제곱 계산하는 거야. 알겠니? 그 다음 한 문제에서 야 누구는 갖고 누구는 안 가져야 돼. 한꺼번에. 얘는 반드시 들어가 얘는 반드시 안 들어가 이렇게 돼 있어. 걔네들 다 빼. 다 빼고 2에 거듭제곱 계산하시면 돼요. 문제에서 언급 안 한 놈 개수만큼 2에 거듭제곱 계산하면 되는 거야. 요 말이 그 말이에요. 알겠죠? 괜찮아요? 자, 요까지 배웠으면 이제 문제를 바로 풀어도 됩니다. 자, 문제 좀 풀게요. 자, PSG 7번이에요. 이 챕터만 하고 조금 쉬었다가 다음 챕터 나갈게. 좀만 집중합시다. 자, 원소이다와 부분집합이다. 요 기호 사용하는 거에 대한 문제예요. 자, A란 집합부터 먼저 살펴볼게. A란 집합. 어디 봐? 자, A란 집합 볼게요. A란 집합의 원소가 지금 몇 개 있죠? 몇 개 있어요? 2개 같은 소리 하네. A란 집합의 원소 몇 개 있어요? 4개 있어요. 아주 잘 찾았어. 정말 잘 찾았어. 누군지 얘기해볼까? 동그랑땡 하고요. 그죠? 1하고요. 그죠? 2하고요. 자, 요거 따로따로 해요. 한 번이에요. 한 번이에요. 알겠죠? 중괄호 1, 2라고 읽을게요. 편의상. 알겠니? 자, 원소 4개 있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옳은 거 하나씩 볼게요. 자, 일단 1번. 맞아요? 틀려요? 자, 이거 뭐예요? 공집합 기호죠. 근데 얘를 집합으로 볼 거야? 뭘로 봐야 돼? 원소로 봐야 돼. 내가 아까 강조해서 얘기했죠. 왜? 누구 때문에? 얘 먼저 보라 그랬어, 내가. 이 기호가 원소이다 라는 기호예요. 알겠죠? 그럼 얘를 원소로 보셔야 돼요. A란 집합에 동그랑땡이라는 원소가 있니? 있지. 여기 그럼 얘 맞는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맞는 말? 얘 때문에 맞는 말이야. 자, 그럼 6번 보기 6번 써볼게.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 왜? 얘 때문에 맞는 말이죠? 끄떡끄떡 하기네. 얘가 왜 얘 때문에 맞는 말이냐? 이게 뭐야? 2개짜리잖아. 2개짜리면 얘를 뭘로 보라 그랬어? 집합으로 보라 그랬잖아. 그럼 얘는 뭐야? 동그랑땡이라는 원소가 아니라 공집합이에요. 알겠어요? 공집합은 여기에 어떤 집합을 쓰든 늘 참이라 그랬잖아. 그냥 참인 거야. 얘를 보고 참이 아니야. 성은 알겠어? 얘를 보고 참이 아니야. 얘는 그냥 참인 거야. 알겠니?
이거는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에요? 그냥 참이죠? 너 지금 생각해 안 해? 생각 안 하고 있지? 해요. 근데 왜 얘가 그냥 참이야? 공집합이야 얘가? 아니요. 내가 이거 공집합이라 그랬어? 뭐라 그랬어? 공집합 기호를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이라 그랬지. 원소 몇 개 있어? 원소 한 개 있는 거 아니야? 공집합은 원소가 1개 있어요. 원소가 1개 있으면 공집합이니? 아니지. 그지? 얘는 공집합 기호를 갖고 있는 집합이에요. 공집합 기호를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이에요. 서연아? 오케이? 그럼 공집합 기호를 갖고 있는 집합이 A의 부분집합이야? 부분집합이 아니야. 맞잖아. A의 원소 누구 있어? 공집합 기호 있잖아요. 동그랑땡이 있잖아요. 얘는 그냥 참이 아니라 얘를 보고 참인 거야. 아, 이런 거 잘 구별하면서 해야 돼. 성은아, 웃지 말고! 왜 웃어? 웃지 마! 왜? 알겠어요? 얘를 보고 참인 거예요. 이런 거 구별하셔야 돼. 이거 구별 못해가지고 어렵다고. 선생님, 이거 왜 참이에요? 자, 지금 제대로 안 들으면 분명히 나한테 질문한다. 알겠니? 근데 질문하면 내가 처음부터 이걸 다 다시 설명해 줄 수가 없어. 어떻게 설명해? 지금 얘네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해놔야 돼. 그래야지 더 꼬인 문제를 갖고 와도 이거는 얘를 보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돼서 참이야. 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알았어?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알았니? 자, 그 다음 2번 갈게요. 자, 2번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아, 여기 있네. 참이죠? 누구 때문에? 그냥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얘 때문에 참인 거야. 공집합 기호를 갖고 있는 집합으로 보셔야 돼. 왜? 얘 때문에. 이지창이잖아. 집합으로 보는 거야. 알겠니? 어떤 집합이야? 공집합 기호를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 됐니? 그럼 자, 이거는 참이니? 얘를 7번으로 했어야 되는데.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야, 거짓이야? 이제 대답을 두려워한다. 틀릴까봐. 어? 내가 네 심리를 모를 것 같아? 생각을 하라고. 참이야, 거짓이야? 참. 얘 뭘로 볼 거야? 원소로 봐야 될 거 아니야, 원소로. 그럼 어떤 원소야? 중괄호 동그랑땡이라는 원소야. 그럼 A란 집합에 중괄호 동그랑땡이라는 원소가 있어? 아니야, 그냥 동그랑땡만 있는 거야. 알았어? 거짓인 거야. 중괄호 동그랑땡은 원소로 없어요. 구별되세요? 괜찮아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알았죠? 엄청 늦게 끝낼 거야. 성의 때문에 빡쳤어. 자, 3번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 그지? 왜 틀린 말? 중괄호 1이라는 원소는 없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 왜? 집합으로 볼 거지? 그지? 어떤 집합이야? 1이랑 원소를 갖고 있는 집합이야. 그럼 1이랑 원소를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이니까 걔가 부분집합이 되려면 A에 그냥 1이라는 원소가 있으면 돼. 1이라는 원소 있어? 없어? 있잖아. 그러니까 참인 거야. 알겠니? 계속 갑시다. 자, 4번 참 거지. 참. 참이죠? 왜? 중괄호 1, 2를 원소로 보셔야 돼요. 얘 때문에 원소로 보는 거야. 저 중괄호 했는데요. 이거 집합 아니에요? 집합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얘 때문에 원소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원소로 생각하고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자, 그럼 이거 중괄호 1, 2 원소로 있잖아요. 얘 때문에 참인 거예요. 알겠죠? 자, 그다음 5번은요. 참. 1, 2를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으로 보셔야 돼요. 원소가 1하고 2인 거야. 1하고 2라는 원소를 갖고 있는 집합이 A의 부분집합이야? 참이라고 해놓고 고개를 왜 가로져? 죽을래? 핸드폰 집어넣어. 이게 정신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집중하라고 집중. 왜 집중이 안 돼? 집중 시켜줄까? 집중 어떻게 시켜주지?
너 오늘 수업 내용 이해 못하면 윤석이랑 사귀어야 돼. 끔찍하지? 알겠어? 저 윤석이, 미안해. 미안해. 윤석아,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영상 편지 같다. 아무튼, 자, 얘는 참이에요. 1하고 2를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인데 그 집합은 A가 1, 2 원소 갖고 있으니까 얘하고 얘를 보면서 참인 거예요. 3번은요. 틀렸죠? 중괄호 1이란 원소는 없어요. 됐어요? 자, 지금 기다릴 테니까 니네 지금 20번 문제 풀어요. 이거 틀리면 딱밤 때릴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강조하면서 설명을 해줬는데 이걸 틀려? 틀리면 딱밤이야. 열나 세게 때릴 거야. 연습 좀 해야죠. 한다고? 진짜? 이게 뭔데? 뭔데? 아니, 집합이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원소요? 집합이지. 원소를 어떤 원소가 갖고 있는 집합이지? 하고 중괄호 0이라는 거야. 그냥 0은 얘잖아. 얘는 중괄호 갖고 있는 0이잖아. 이 생긴 모양 자체를 원소로 보내니까. 네. 그러면 0과 중괄호 0을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이 무슨 집합이야? 있어요. 얘는 왜 틀렸어? 중괄호 0을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이잖아. 네. S의 부분 집합이 아니래. 아니, 중괄호 0 있잖아요. 그럼 부분 집합 되는 건데 아니라고 했으니까 틀렸지. 딱 하면 되네. 오케이, 됐어. 뭔지 알겠죠? 네. 느낌 와요? 그러니까 그 기호를 보시고 얘를 원소로 볼 건지 집합으로 볼 건지 그 부분집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원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는 5번을 보세요. 0하고 중괄호 0을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으로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원소인 거야? 0과 중괄호 0. 그 부분집합이다가 참인지 거짓인지 볼 거면 0과 중괄호 0이 원소로 있는지 없는지 보시면 되는 거잖아. 있잖아. 있고 있잖아. 얘는 참인 거야. 알겠어? 그럼 얘도 봐봐. 부분집합이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어쨌든 얘도 집합으로 보는 거잖아. 집합으로 봐야 되지. 집합으로 보거든 어떤 집합이에요? 중괄호 0을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이죠. 그럼 중괄호 0이 S의 원소로 있어 없어? 있잖아. 있으니까 부분집합이 되는 건데 아니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죠. 괜찮아요? 그래서 답이 4번이에요. 어떤 문제인지 알겠죠? 그럼 넘어갑니다. 괜찮죠? 제발 괜찮아야 할 텐데. 응? 성은이 괜찮아요? 서연이도 괜찮아? 이해돼? 자 좋습니다. 예, 그럼 문제 계속 갈게요. 자 필수예제 8번입니다. A가 1하고 A 뿌리를 갖고 있고요. B는요 3하고 A제곱 뿌리하고 A 뿌리를 갖고 있어요. 됐습니까? 자 근데 A가 B의 부분집합이라고 돼 있어요. A가 B의 부분집합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A는 1하고 A 뿌리를 갖고 있는 거야. 근데 B란 집합은 3하고 A 제곱을 2하고 A 뿌리를 갖고 있잖아. 맞지?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원소가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A 뿌리는 누군지도 모르니까 확인하기 힘들잖아. 하지만 1이라는 원소는 여기 있어 없어? 안 보이지? 그지? 안 보이죠? 그럼 어쨌든 얘하고 얘 둘 중에 하나가 1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럼 첫 번째 a제곱 플러스 2가 1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a제곱 플러스 2가 1이면 a제곱 플러스 1은 0이죠. 그럼 a는 풀마 i가 나와요. 그럼 a가 i가 되면 이게 되겠냐? 안 되지. 그래서 아닌 거야. 두 번째, 그럼 a 뿌 1이 1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부분집합 되잖아. 맞니? 그럼 a 뿌 1이니까 a는 얼마? 0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a는 0이다. 근데 이렇게 바로 쓰지 마시고요. 검산하고 쓰세요. 검사는 어떻게 합니까? A에 0 집어넣으면 원소가 어떻게 되는지, 0 집어넣으면 원소가 어떻게 되는지 써봐. 0 집어넣으면 뭐예요? 1하고 2죠. 0 집어넣으면 누구예요? 3하고 2하고 1이죠. 부분집합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예. 따라서 A는 0이다 라고 쓰면 끝. 괜찮죠? 뿅.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얘도 거의 비슷해요. A집합과 B집합이 같다라고 돼 있어요. 자, 집합이 서로 같으려면 갖고 있는 원소가 서로 같아야 돼요. 즉 A에 있는 원소 마 2하고 요놈하고 B에 있는 원소 3하고 요놈하고 서로 같아야 돼. 그럼 무슨 말이냐? 얘는 마 2를 갖고 있잖아. 그럼 여기 마 2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얘가 마 2라는 거야. 그죠? 그리고 자, B집합에는 3이 있죠. 그럼 얘가 3이어야 된다는 거야. 두 개를 연방으로 풀면 돼요. 그럼 여기서 A 값이 두 개가 나올 거야. A 값 얼마 나오느냐? 이거 풀면 1하고 2가 나와요. 이거 A 값 얼마 나오느냐? 마 3하고 1이 나와요. 그럼 겹치는 걸 골라야 되니까 얘 1이겠죠. 이해되시죠? 간단한 2차 방정식 푸시면 되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자, 필세제 10번에서 이제 중요한 문제, 오늘 풀 문제 중에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문제가 하나가 나왔어요. 자, 일단 1번은 그냥 간단하게 풀 수 있어요. 3, 4, 5, 6, 7이라고 하는 원소를 갖고 있는 집합 A에서 오는 원소를 갖고 있대요. 3, 6은 원소를 갖고 있지 않대요. 그런 부분 집합이 몇 개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깍두기 문제죠. 자, 오는 원소를 갖고 있대. 자, 그럼 오는 미리 뽑아놓고요. 3, 6은 원소를 갖고 있지 않대요. 그럼 3, 6은 처음부터 지워버리면 돼요. 그럼 언급 안 하고 있는 원소가 4하고 7 두 개 있으니까 2의 제곱 계산하면 끝. 오케이? 그 4개를 직접 써라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4하고 7 갖다 부분집합 만들어요. 0, 그 다음 4, 그 다음 7, 그 다음에 4, 7. 맞니? 근데 이 놈으로 끝내면 안 돼요. 자, 뭐라고 돼 있어요? 5는 반드시 원소로 갖는 거잖아. 여기다 5 때려봐. 재수없게 나중에 나타나는 거야. 야, 뽑힐지 안 뽑힐지 고민 많았다. 고민하느라 고생 많았구나. 나는 이미 뽑혀 있었지롱 하면서 얘가 뭘로 바뀌어요? 5 때려 박으면 5로 바뀌고요. 얘는요. 4, 5로 바뀌고요. 얘는요. 5, 7로 바뀌고요. 얘는요. 4, 5, 7로 바뀌죠? 여기 최종 답인 거야. 직접 구하라라고 하면. 알겠니? 자, 그 다음에 2번에다 별표 치세요. 오늘 배워야 될 문제 중에 제일 마지막 문제, 중요한 거야. 그리고 볼펜으로 별표를 좀 쳐주세요. 적어도 한 개의 홀수. 적어도 한 개의 홀수. 적어도 한 개의 홀수라는 의미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적어도 한 개의 홀수. 홀수가 여기서 몇 개예요? 3, 5, 7, 3개죠. 그죠? 근데 부분집합들을 막 만들어낼 거 아니야. 부분집합들을 막 만들어냈는데 걔네들 중에서 적어도 한 개의 홀수를 갖고 있는 부분집합은 총 몇 개냐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럼 전부 다 쓴 다음에 적어도 한 개의 홀수 있는 부분집합들을 일일이 다 셀까요? 물론 그렇게 해서 푸는 애들도 있어. 근데 멍청한 거야. 그렇게 풀면 안 돼요. 그렇게 푸는 게 아니라 적어도 한 개의 홀수가 있다는 것은 홀수가 한 개여도 되고요. 그죠? 홀수가 2개여도 되고요. 홀수가 3개여도 돼요. 그죠? 그럼 홀수가 한 개인 거 따로 세고 2개인 거 따로 세고 3개인 거 따로 세고 언제 세고 있냐 그거. 그지?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전체 부분집합을 볼게요. 전체 부분집합 몇 개예요? 홀수가 같든 안 같든 상관 안 하고 부분집합 계산하면 몇 개? 5개가 아니지.
원소 5개짜리 집합의 부분 집합 2의 5승계지. 그지? 2의 5승계 32개야. 맞아? 32개를 막 썼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 얘네들을 분류를 한번 해볼게. 어떻게 분류할 거냐? 분류할 때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 오케이? 분류할 때 기준을 가져야 될 거 아니야. 야, 너는 이쪽에 모이고 너는 이쪽에 모이고 이렇게 분류를 할 거 아니야. 뭔가 막 뒤죽박죽 섞여 있을 때 분류를 할 거라고. 분류할 때 기준이 있어야 돼. 근데 여기서 그 기준을 홀수의 개수로 잡아볼게요. 그 부분집합들 중에서 홀수가 1개인 것도 있겠고 2개인 것도 있겠고 3개인 것도 있겠지. 4개인 건 있어 없어? 4개인 거 없죠? 서연아, 그지? 홀수가 4개인 거 없어요? 왜? 전체 3개니까. 홀수가 1개 있거나 2개 있거나 3개 있거나 그렇잖아. 근데 지금 얘기 안 한 게 한 가지 또 있는데 홀수가 아예 없는 것도 있겠죠. 제 말 이해돼요? 그럼 이걸 분류할 거야. 여기 있는 32개를 분류할 거야. 잘 봐. 홀수 0개, 홀수 1개, 홀수 2개, 홀수 3개. 로 분류를 해서 홀수 0개인 게 몇 개인지, 홀수 1개인 게 몇 개인지, 2개인 게 몇 개인지, 3개인 게 몇 개인지 계산하는 거야. 아니요. 얘를 계산하는 게 아니죠. 얘를 계산할 거면 그냥 노가다로 다 풀면 되지. 물론 여러분이 계산할 수 있긴 해요. 있긴 한데 계산하지 말고요. 자, 어쨌든 내가 32개를 분류한 거니까 얘가 몇 개인지 몇 개인지 몇 개인지 몇 개인지 모르지만 이걸 싹 다 합치면 몇 개예요? 32개라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나서 이 문제에서 뭘 물어보는 거냐면 여기는 요놈하고 요놈하고 요놈 세놈 더한 걸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치? 맞니? 근데 이걸 따로 구해서 이 세 가지를 더해 줄까요? 이거 계산하는 거 복잡한데? 심화 문제 풀려면 이거 계산하는 거 할 줄 알아야 되겠지만 여러분은 아직 그 단계는 아니니까 이걸 따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하나 구해서 어떡할 건데? 32개에서 빼면 되잖아. 그지? 맞아요? 근데 이거 이미 여러분이 배운 내용이야. 중2 때 경우의 수 계산할 때 세 글자 여사건 여사건의 경우의 수 기억나요? 자, 남자가 4명, 여자가 3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2명을 뽑을 때 적어도 1명의 남자를 포함하는 경우의 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거 어떻게 계산했어? 그냥 7명에서 2명 뽑는 경우의 수 한 다음에 거기서 여자만 2명 뽑힌 경우의 수 빼지 않았어요? 반대되는 경우를 빼는 거잖아. 그게 여사건이잖아. 반대되는 경우를 뺀다. 그게 여사건이야. 왜? 반대되는 거 계산하는 게 훨씬 쉽거든요. 야, 적어도 한 개의 홀수를 갖는 거에 요거를 계산하는 게 쉬울까? 아니면 적어도 한 개의 홀수 갖는 거에 반대인 모두 짝수로 이루어진 거 계산하는 게 편할까요? 모두 짝수로 이루어진 거 계산하는 게 훨씬 편하잖아요. 홀수 0개짜리가 모두 짝수란 얘기 아니야? 원소를 이루고 있는 그 원소들 중에서 홀수가 0개짜리라는 게 모두 짝수들로만 돼 있는 거잖아. 짝수로 돼 있는 거 뭐야? 4하고 6 갖다가 부분집합 만드는 거잖아. 2의 제곱. 맞아요? 자, 그럼 요거 3개 합친 거 몇 개? 32에서 2의 제곱 4개 뺀 거 28개. 이게 답이에요. 알겠니? 근데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마다 이거를 쭈루룩 쓰기 힘드니까 자, 정리 한번 해볼게. 아까 이거 줄치라 그랬죠? 적어도 한 개의 홀수. 그지? 볼펜으로 줄치라 그랬죠? 그 빨간색 볼펜으로 쓰세요. 전체 마이너스 모두 짝수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적어도의 반대는 모두고요. 홀수, 적어도 한 개의 반대는 모두고요. 홀수의 반대는 짝수예요. 그러니까 반대야, 반대. 됐어요? 적어도 한 개의 홀수라고 되어 있으면 전체 마이너스 반대인 모두 짝수. 즉, 전체 개수인 2의 5승 마이너스 모두 짝수로 이루어진 부분집합 몇 개예요? 짝수들만 가지고 부분집합 만들면 되는 거잖아. 그럼 4하고 6 갖다가 부분집합 만들면 되는 거잖아. 그럼 2의 제곱 28 됐니? 자, 설명한 김에
밑에 문제도 바로 볼게요. 밑에 문제도 적어도 한계가 있어요. 자, 보세요. 25번 문제입니다. 2, 3, 4, 5의 부분집합 중에서 적어도 한 개의 소수래요. 그럼 뭐예요? 전체 마이너스 모두 합성수. 합성수라고 하면 안 되겠다. 모두 소수 아닌 수. 그죠? 참 전체는 뭐예요? 2의 4승계죠? 전체 부분집합수는 2의 4승이죠? 왜냐면 여기서 4개니까 거기서 소수 아닌 수는 누구예요? 2, 3, 5 제외하고 4 하나밖에 없죠? 2의 1승. 됐어요? 그럼 몇 개? 14개. 끝. 됐니? 괜찮니? 이해돼요? 오늘 배울 내용들 중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거야. 첫 번째로 중요한 건 뭐였어? 아까 원소이나 부분집합이다. 이거 맞는 거 틀린 거 판단하는 거. 그 문제가 조금 심한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문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예요? 요 내용이에요. 이런 걸 기본적인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어려운 부분집합 계산하는 문제들을 풀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문제도 보도록 할게요. 자, 필수예제 11번. 이거는 나중에는 중요한데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만 볼게요. 나중에 강조해서 설명을 할게요. 지금 그냥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A는 2사라고 되어 있고요. A는 2사입니다. 2, 4. 그다음 B는 뭐예요? 12의 양의 약수 1, 2, 3, 4, 6, 12. 집중하고 있죠? 자, 그러면 어떤 x라는 집합이 2사를 부분집합으로 가져요. 그렇다는 얘기는 x의 2사가 반드시 원소로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x는 1, 2, 3, 4, 1, 2, 3, 4, 6, 12의 부분집합이에요. 그죠? 그럼 이 내용을 합쳐보시면 뭐예요? 1, 2, 3, 4, 6, 12의 부분집합 중 2하고 4는 반드시 원소로 갖고 있는 거 아니야? 그지? 즉 깍두기 문제죠. 깍두기예요. 깍두기 문제야. 1, 2, 3, 4, 6, 12의 부분집합 중에서 2하고 4는 반드시 원소로. 우리가 아까 했던 거잖아. 기본적인 내용으로. 그죠? 그거를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꼬아냈을 뿐이야. 알겠니? 의미를 해석해보면 그래요. x라는 놈은 누구냐? x는 2사를 부분집합으로 갖고요. 1, 2, 3, 4, 6, 12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1, 2, 3, 4, 6, 12의 부분집합 중에서 2사를 반드시 원소로 갖고 있는 부분집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뭐예요? 깍두기니까 2에 6마 4승으로 하면 되겠죠? 아이 6마 2승이죠? 아니 그냥 2하고 4 제껴놓고 1, 3, 6, 12 갖다가 부분집합 계산 2에 4승 16. x의 개수는 16개예요. x가 될 수 있는 건 누구 있어요? 2, 4, 그 다음에 2, 4, 1, 2, 4, 6, 2, 4, 3, 2, 4, 12, 그 다음에 2, 4, 1, 3, 뭐 이런 식으로. 그죠? 2, 4는 반드시 갖고 있고 더 추가로 가질 수 있는 게 1, 3, 6, 12 중에 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1, 3, 6, 12만 가지고 부분집합 계산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문제 잘 보셔야 돼요. x를 구하세요가 아니야. 애들 제일 많이 틀리는 게 어떻게 틀리는 줄 알아? 어떻게 틀리는 줄 알아 애들? 애들 이렇게 써. 아니야. 원소 4개네? 4개. 이렇게 틀린다고. x를 구하시오가 아니라 x의 개수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x는 여러 개가 될 수도 있어요. 얘도 되고 쟤도 되는 거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 4만 돼도 되고요. 2, 4, 1도 되고요. 2, 4, 3도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오늘 풀 마지막 문제 여기까지만 합시다. 일단 그리고 좀 쉬었다 하자. 10분만 쉴게요.